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종시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어볼 학교는 두루고등학교예요. 네, 두루고등학교의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를 봤더니 총 24문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객관식이 14개, 또 그리고 단답형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2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두루고등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거 맞아? 할 정도로 쉬운 문제도 있었고 어떡하지?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마 평균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고득점은 좀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좀 힘들면서도 재밌는 뭐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함께 1번부터 풀어보시죠.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문제 형태예요. 그쵸? 어떤 시험 문제나 있을 텐데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지금 두 다항식 A, B를 줬고요.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빨리 할 수 있죠? 더해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상수 부분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세제곱만 2개 남습니다. 그래서 2X세제곱 정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2번으로 가보죠. 자, 2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가 나왔고요. 두 복소수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실수 부분, 허수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실수 부분은 더해서 뭐가 됩니까? 2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은 더해서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i.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판별식 문제가 나왔네요. 판별식 문제, 판별식을 구하라 나왔는데 값을 구하라 나왔죠. 판별식은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판별식 쓰는 방법은 알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는 보니까 지금 우리가 x계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짝수 공식은 쓰기 어렵고 일반 공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2고 b는 3이고 c는 5일 테니까 b제곱은 9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고 2 곱하고 5를 곱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1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 빠르게 4번까지 왔어요. 4번 문제도 바로 보면 뭐 하래요? 세제곱 전개하래요. 그래서 그때 개수를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는 뭐 먼저 여러분들 그냥 전개하셔도 돼요. 전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세제곱 되죠. 그래서 8x 세제곱. 그 다음에 3. 우리 세제곱이니까 3 곱해질 거고 앞에 거 제곱. 그럼 뭐가 돼요? 4x 제곱이 되겠죠. 그거에 3 곱해질 테니까 12x 제곱 되겠네요.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될 거고 3 곱해져요. 어디다가? 얘와 이번에 얘 제곱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x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세제곱. 그럼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랑 b 값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a 값은 12가 될 거고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돼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18. 정답은 5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건 A랑 B를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A랑 B의 합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합을 구하라고? 그래서 A, B 저렇게 합으로 된 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차피 A랑 B만 남아있으면 되거든요. A랑 B의 합만. 그러니까 X에다가 양변에 다 1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1. X에다 1을 다 집어넣게 되면 보세요. 신기한 거 보일 수도 있게요. 자, 여기 8, 여기 A 되고요. 여기 B 되고요. 여기 1 돼요. 좌변은 마찬가지로 1 대입했으니까 2 더하기 1은 3이죠. 3의 세제곱 27. 자, 우리 구하라는 건 뭐예요? A랑 B 따로 아니죠. A 더하기 B입니다. 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9가 27이니까 A 더하기 B는 18이라는 게 또 나오죠. 바로. 그래서 정답 18.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얘는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냥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직접 구하려면 실그 다 써도 되지만 우리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개수만 한번 써보자고요. 개수만 쓰게 되면 2, 7,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얘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1, 3, 마이너스 1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몫은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러면 2,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빼야겠죠? 빼면은 사라질 거고 여기는 1 남고 얘는 3 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만 남는다? 마이너스 3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보죠. 6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주고요. 두근의 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선 x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얘는 뭐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겠네요. 3분의 마이너스 a가 얼마다? 두근의 합이니까 2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인 거고요. 양변에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으로 가보면요. 7번 문제도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x의 제곱의 개수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저것도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의 개수가 4니까 두근의 합은 또 4분의 5래요. 플러스 4분의 5니까 부호가 바뀔 거고 지금 4로 나눠준 x제곱의 개수 4로 나눈 게 4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5x 이렇게 될 거고 또 나눈 게 마이너스 4로 나눈 게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다시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 요렇게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지금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식부터 좀 정리를 해줘라. 그러고 나서 대입을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통분하면 xy분의 얘는 지금 분자에 y 곱해질 거고 얘는 분자에 x 곱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환 법칙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xy분의 이거 우리 어차피 얘를 써야 되니까 좀 변형시켜 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y 세제곱 쭉 이려볼게요. 플러스 세제곱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xy가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이니까 125 나올 거고 거기에 둘이 곱한 게 얼마예요? 15고 또 3 곱하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5.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3분의 80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입니다. 우리가 8번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수월하게 왔는데 아마 이 9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헉 하고 막힌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보가 많이 없어요. 주어지는 게 너무 없는데 문제에서 지금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좀 정보를 좀 많이 주면 우리가 푸는데 좀 수월하겠지만 얘는 지금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한 값이 A 더하기 D 더하기 2랑 같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항하면 지워지니까 B랑 C랑 더한 값이 D랑 E랑 더한 값이랑 같다라는 거. 이거 너무 상식이죠. 자, 이거 우리가 이해되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주어진 게 2개 정도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운데 이 C를 중심으로 얘랑 2개가 있습니다. 그쵸? 2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활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식과 C와 얘를 더한 것과 얘와 우리가 문제에 말하는 D 이 3개를 더한 값이 어때요? 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봐봐요. C는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2개 더한 거랑 뭐가 같다? 이 2개가 더한 게
같다라는 우리 방금 했던 사전지식 그게 나오겠죠. 식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얘랑 밑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얘랑 또 뭐 얘가 뭐예요? 얘가 d랑 x제곱 플러스 5랑 더한 게 같다는 거죠. 요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d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주면 돼요? 이 항에서 이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d는 뭐가 되냐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정리하면 여기 플러스 x겠죠? 여기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5가 2항 되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d가 이 식이라는 걸 찾은 겁니다. 그럼 써놓을게요. d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식 지금 두 개를 알고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D와 이 식과 A를 더한 것과 A랑 B랑 이 식을 더한 게 어때요? 같겠죠. 그럼 A는 공통이니까 결국 이 두 개 더한 것과 이 두 개 더한 게 어떻다? 같더라. 그럼 B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 항에서 빼주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일단 두 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면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러니까 빼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식 써질 거란 말이에요. b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대로겠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얘랑 뭐랑 더해라? 얘랑 두 개 더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더해봅시다. 더하면 뭐 최종적으로 b 플러스 d는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d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x가 사라져 x항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죠.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문제 같긴 한데 삼각형, 야 ABC를 세변의 길이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딱 보자마자 머리가 좀 아파오긴 하는데 일단 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이 두 식이 다 뭐래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판별식이 0이다. 혹은 완전제곱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B, 짝수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D 요거 쓸 수 있겠네요. 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뭐다? 0이겠죠. 왜냐면 중근이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A제곱, B제곱이 A제곱이 되니까 아, A랑 B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중근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두 번째 거 써봅시다. 얘도 근데 짝수공식 쓸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얘는 짝수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저거 하나씩 곱한 거 아닙니까? C-B 곱하기 C 플러스 B 이거 합차잖아. 합차.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이다. 자, 전개 계속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따라서 가봅시다.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이 더한 게 뭐다? C제곱이다. 이거 뭡니까?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주는 우리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죠. 뭐였어요? A랑 B랑 같았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정답은 뭡니까? 4번. A랑 B랑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도형 문제까지 잘 해결을 했고요. 이제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가 나왔고, 지금 이 성질, 이 복소수네요. 복소수의 성질이 옳은 것, 잘 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소수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성질, 복소수의 성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켤레 복소수는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분배가 다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다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3차식이 이 2차식을 인수로 갔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인수정리 기억하시죠? 즉, 이 2차식으로 3차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만 하나 남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얘로 나눴을 때 목만 하나 남는 거거든요. 목만 딱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자,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뭐예요? 3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우리 이거 사실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QX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QX는 1차식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얘랑 곱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어차피 QX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는 1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상수가 마이너스 14예요. 그럼 얘랑 둘이 곱해서, 얘 상수랑 곱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였어요? 되게 뭔가 막 나눠야 될 것 같고, 막 나머지 정리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개수 비교하라는 그런 항등식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랑 B는 뭐냐면, A는 X제곱의 개수고 B는 X의 개수니까 우리 이걸로 X제곱의 개수랑 X개수 찾아내,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먼저 X제곱의 개수부터 찾아내면 어떤 거랑 만났을 때 X제곱의 개수 만날까요? X제곱이 나올까요? 일단 얘랑, 그쵸? 얘랑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X제곱의 개수, 또 요 녀석과 얘가 만나면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만나니까 마이너스 B,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A 개수, X의 개수도 한번 봅시다. X의 개수는 얘랑, 이번에는 얘랑 만나야 되고요. 그죠? 요렇게. 그럼 또 뭐예요? 얘랑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X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X의 개수는 만나봅시다. 얘랑 만나면 7이 될 거고, 얘랑 만나면은 2B가 되겠죠. 그래서 7 플러스 2B, 얘가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X제곱의 개수,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A가 된다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7 해봅시다. 7 플러스 2B가 B네. 그럼 B에 대한 1차 방정식 아닙니까? 넘기면, 야, B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찾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A는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2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예요? 5 더하기 마이너스 14. 요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자마자 또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PX가 이제 요런 식, 여기 또 A가 하나 미지수가 있는데, 얘를 X-B로 나눴대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10이랍니다. 나머지가 10이다. 나머지 정리? 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B를 다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10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B가 5보다 왜 크다라고 했냐면, 사실 이 B가 오면 바로 사실 여기다가 우리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이게 10이 나오거든요. 이 사라지고 5, 35에서 5 빼니까 10 나온단 말이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B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얘야 B가 5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B를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B를 넣어볼게요.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b-4 곱하기 b-5 곱하기 자, b-a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3b-5가 10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 상수가 조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넘겨! 이 양을 해봅시다. 3b-5를 넘기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15-3b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양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이거 다 3개 곱한 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A, B를 딱 한 번에 어떤 식을 통해서 딱 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건 어렵고요. 이때는 수를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부터요? B가 5보다 큰 거니까 6부터.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여기다가 왜 B를 다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냐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B값과 A값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PAB 값을 구할 거 아닐까? A 플러스 B 값을. 굉장히 무모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아주 간절한 어떤 조그만한 그 원리? 이유가 뭐냐면 두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이에요. A, B를. 게다가 또 B는 5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5보다 큰 수를 B에다가 대입했을 때 뭔가 자연수니까 그래도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해보자고요. 해봅시다. 일단 B에다가 6도 더 넣어봅시다. B에다 6을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에다 6을 넣었을 때는 6-4 곱하기 6-5 곱하기 6-a가 뭐더라? 15 뭡니까? 6 넣었으니까 6, 3, 1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더라. 자, 근데 얘가 2잖아요? 얘 1이잖아요. 얘 곱해질 거고 얘가 뭐 6-a가 나올 건데 자,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3은 2의 배수가 될 수 있나요? 얘는 어차피 a가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거든요. 양의 정수 아니면 음의 정수. 근데 음의 정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2분의 3 만들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B에다 6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탈락! 자, 이번엔 그러면 차례차례 가봅시다. B에다가 7을 넣어볼게요. B에다가 7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럼 얘는 7-4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 지우고 7-4 곱하기 7-5 곱하기 7-a가 뭐가 됩니까? 15 7, 3에 2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자, 얘는 보세요. 3 곱하기 2, 5 좋아. 3 곱하기 2는 벌써 뭐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더라. B가 7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A 값을 좀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뭐야 이 무식한 짓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연수라는 걸 줬기 때문에 B 값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갔을 때 A 값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B 값과.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됐죠? 그럼 우리가 7-a가 뭐가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고. 그럼 A 값은 뭐라는 얘기예요? A 값은 7-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A 넘기면 A는 뭐가 됩니까? A는 8이 된다는 얘기지. 자, 지워볼게요. B가 7일 때 B가 7이고 A는 8이구나 라는 걸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자, 근데 우리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P 그러면 A 플러스 B니까 뭐 구하라는 거예요? P 15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8이 된다는 거죠. X-8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P 15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5를 다 넣어야죠. 때려 넣어야죠. 그 다음 계산을 해줘야죠. 해봅시다. 그러면 15-4 곱하기 자, 일단 다 쓸게요. 15-5 곱하기 15 뭐가 됩니까? 8이죠. 8. 예, 플러스 15 곱하기 3은 45에서 5 뺐으니까 40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는 뭐가 돼요? 여기 11 되고요. 여기 10 되고요. 여기 7 되고요. 플러스 40이거든요. 자, 그러면 곱해볼게요. 얘랑 곱해봅시다. 77. 77에서 10 곱했으니까 770. 자, 770에다가 40 더했잖아요. 그럼 뭐게 되겠어요? 81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어렵게 우리가 구해봤지만 그래도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14번 문제 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일단은 이 식과 요 식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했거든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근데 어떻대요?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얘는 뭐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푸는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그냥 얘랑 연립한 다음에 K에 대한 묶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K값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두 식을 연립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연립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길어. ak제곱 플러스 bk가 되는데 여기다 뭐가 된다? 얘가 2ax 플러스 c다라는 연립 이런 식이 있을 때 얘를 이항을 해주겠습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x제곱. 자, 이제 x항들끼리 묶어야 되겠죠? x항들 묶으면 뭐가 됩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k 오면은 뭐가 돼?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k제곱 플러스 bk 마이너스 c는 0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k에 대한 항으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우리가 k에 대한 항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두 그래프가 2차 함수와 저 1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쓰고 나서에 대한 그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일단 우리 뭐 하겠다? 얘를 먼저 판별식부터 써봐라. 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판별식 써봅시다. 짝수공식 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k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 제곱 마이너스 bk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다? 얘가 바로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판별식을 쓴 이 식에서 우리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자,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귀여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k제곱 마이너스 bk 플러스 c가 0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제곱항만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k제곱항만 묶어보면 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써보면 얘는 1-a k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항 봅시다. k항 여기 있죠? k항 여기 있고 여기 있네. k항. 그럼 묶어주면 플러스 2a-bk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상수항 a제곱 플러스 c가 0이더라. 그럼 얘가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쵸?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어요? a는 1이 되겠죠. 자, a1 들어갑니다. 그럼 b는 뭐가 돼요? b는 2가 되겠죠. 왜? 2-b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1이죠? 넣습니다. 그럼 1 플러스 c가 0이니까 c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더하면 사라지고 얘만 남으니까 정답은 2가 된다 이겁니다. 네, 이제 단답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인데요. 아마 여러분 좀 당황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를 보고. 빈칸에 용어를 쓰라 했거든요. 자,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는 같다. 이거 뭐예요? 덧셈의 무슨 법칙이죠?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까지 쓰겠습니다. 법칙. 계속해서 16번 단답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실수 부분 구하라고 하네요. 뭐예요? 얘죠. 3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17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을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빼세요 라고 했어요.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동료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네, 이어서 18번 문제도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얘로 나눈 거. 그러니까 2분의 3. 얘가 두근의 곱이 되겠네요. 네, 앞에 단답형 네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고요. 이제는 19번 문제를 볼 건데요. 얘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인수분해하라는 거거든요. 치환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같아요, 지금? x제곱 플러스 4x 부분이 같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 a라고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3 곱하기 a-6이 될 거고, 여기다가 54를 뺀 것, 이걸 인수분해하라. 자, 그럼 전개할게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4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54죠, 여기. 54.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6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만 완전 제곱식이 되진 않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어떤 걸로 됩니까? 이거 뭘로 돼요? 12와 3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a-12 a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a에다 다시 이제 이 식 어떻게 합니까? 돌려놓습니다. 그쵸? 자, 그럼 돌려놔주면 a 대신에 써주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나는 누굴까? 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야. 최종적으로 이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또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되냐면, x,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복소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계속 n제곱 되어 있죠? 답이죠? 이거 뭡니까? 순환 주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z들이, 이 복소수들이, n제곱들이 1이 되게 하는 순 얼마인가? 몇 제곱인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과연 몇 주기, 어떤 몇 개의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주기인 걸 찾는 건 뭐냐면, 주기를 찾는 방법은 1이 되는 게 언제인가를 찾는 겁니다. 1이 되는 게 언제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가 i다. 예를 들어. 그러면 z의 4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4제곱이 i 4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바로 몇 주기예요? 4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은 z 이렇게 연달아서 4개 있는 거의 합이 다 얼마다?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z의 제곱이 i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1이 되냐면, 여기에다 4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1이 되는데, 얘는 지금 z 몇 제곱이 돼요? 8제곱이 되겠죠? 그 이때는 8주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z에서부터 z 8제곱까지 더해야, 그러니까 8개씩 더해야 그 값이 항상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결국에는 2이 되는 게 언제지? 주기가 얼마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문제 결국에는 우리가 z분의 1, 그러니까 z의 역수들의 지금 결국 제곱수들의 합인데, 그러면 역수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z분의 1이 뭐가 되냐면, z분의 1은 1-i분의 루트 2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실수화를 시켜줘 버리게 되면 바로 나오겠죠. 얘는 그러면은 1 플러스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분모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z분의 1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 z 제곱분의 1도 찾아보자고요. 얘는 뭐 하면 되냐면, 얘를 제곱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얘를 일단 제곱하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제곱을 할게요. 무슨 얘기다? 얘를 이렇게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z제곱분의 1은 1-i분의 루트 2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그럼 각자 분모와 분자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분모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2i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 뭐 나와요? 2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또 i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분모가 1 되고 분자가 i가 되니까 얘는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z제곱분의 1이 뭐가 돼요? i가 되는 거고요. z분의 1이 뭐였냐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였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주란 얘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왜? 얘가 이거 몇 주기니까 보세요. z제곱분의 1이 i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저 주기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4제곱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4제곱 해줘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결국에 z 8제곱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주기다? 8주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8개씩 더했을 때 값이 다 뭐다? 0이 된다. 근데 그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8개를 더하든 여기서부터 8개를 더하든 여기서부터 8개를 더하든 계속 돌기 때문에 항상 8개 더한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 빠르게 구하려면 그냥 뒤에서부터 8개씩 더해 나가는 거지. 0으로 만들게. 자, 그럼 얘는 50이니까 8개씩 몇 개 있는 거야, 이 안에? 8, 6에 48이니까 6개씩 6세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가 2니까 6개 묶고 난 다음에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얘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 주라. 우리 다 써놨잖아요, 지금. z분의 1이 뭐야? z분의 1이 얘고. 그 다음에 z제곱분의 1이 뭐야? 얘였잖아요, 얘. i.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해보자고. 여기다가 이거 더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분의 2i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2. 따로 씁시다. 허수랑 실수 부분과 혈수 부분 따로 쓰면 플러스 2분의 루트 2 2부터 써줘야지. 자, 2 플러스 루트 2i다. 요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나왔네요. 그 문제. 항등식 문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개수, A로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문제 보통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지 않나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수치대입법을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x에다가 지금 다 똑같이 x-1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어보거나 아니면 뭐 1을 넣어보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x에다가 0 넣거나 1 넣어서는 절대 이 값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쓰셔야 돼요, 이제.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A1 하나 남기고 A3은 4개를 남기고 A5는 16개를 남길 것이냐. 그리고 A2와 A0과 또 뭐 있어요? A4를, 6을 어떻게 날릴 것이냐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개수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2의 제곱, n제곱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괄호 안을 2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3을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이 어디 갔어? 3을 집어넣으면 일단 좌변은 좀 이따 쓸게요. 자, 우변만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우변만 보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의 6제곱. 얘 뭐예요? 그냥 64라고 씁시다. 64a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플러스 이번에는 2의 5제곱이니까 32a 5 이렇게 되고 플러스 하나 내려가면 되죠. 16a 4제곱 플러스 8a 3제곱 플러스 4a 2 제곱이래 계속. 자, 그 다음에 2 맞습니까? a1 그 다음 플러스 a0 이렇게 되겠죠. 엄청 기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1과 A3와 A5라고. 얘와 얘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개수가? 우리가 찾아놓은 게 얘보다 2배가 크잖아. 그래서 2로 나눠볼까 생각도 했었어. 그쵸? 이 값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x에다 3 넣은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이거 반값 되니까 이 개수들이. 근데 그래봐야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딱 얘네들만인데 나머지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없애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없애주기 위해 일단은 우리가 찾은 건 뭐예요? x는 무조건 3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이 또 x에 3 넣어가지고 똑같이 많은 다음에 빼주면 되지. 아이 바보예요. 그럼 다 사라지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는 얘가 우리가 아니 지금 아까 2였잖아요.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그러면 뭔가가 바뀌겠구나. 개수는 똑같아지겠지만 부호가 바뀌겠구나. 이런 감이 오죠. 그래서 해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괄호 안이. 그러니까 그거의 제곱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똑같아요. 64a 6제곱이 됩니다. a6. 왜?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2여도 6제곱 하면 그냥 64가 될 테니까 2의 6제곱과 똑같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호! 바뀌는구나 니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2a5 이렇게 되고요. 얘는 똑같아요. 16a4 이렇게 되고 얘도 바뀝니다. 마이너스 8a3 그죠? 여기 그대로예요. 4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2a1 그 다음에 플러스 a0 이렇게 됩니다. 자, 혹시 느낌이 여기서 좀 오나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얘네란 말이야. 얘네. 남겨야 되는 게 딱 얘네야. 그쵸? 얘네만 남겨야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잖아요. 빼면. 그쵸?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든 밑에 식에서 아래 식을 위의 식을 빼든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봅시다. x3 넣은 거에서 x-1 넣은 걸 빼보자고. 얘를 한번 빼보자고. 쭉. 좋아 빼보자.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얘 사라지죠? 얘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바뀌면서 64 A5 될 거고. 오, 좋아. 자, 그 다음에 얘 사라질 거고. 얘 어떻게 돼요? 플러스 16A3 이렇게 남을 거고. 얘 사라질 거고. 얘 뭐가 돼요? 얘 4A1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봐봐요. 어때? 형태 찾았죠? 일단 A1, A3, A5 남았고 앞에 개수가 2의 n제곱 형태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A1, 4A3, 16A5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값보다 몇 배가 적은 거예요? 4배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4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바로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써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얘를. 그럼 이제 우리가 좌변에도 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 무슨 얘기냐면 자, x 지금 이게 어떤 관계냐면 자, x에다가 3 넣은 거 이거 1번식이라고 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를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빼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에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값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4로 나눈다고요. 4로. 이해되시죠? 이 과정입니다. 지금 얘를 구하는 과정이. 자,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에 3 집어넣었대. 3. 그럼 좌변이 어떤 값이 되냐면 자,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의 6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5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가 됩니다. 맞나요?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계산해 볼게요. 얘는 우리가 좀 묶을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뭘로 묶을까? 자, 3의 세제곱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3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3의 세제곱만 남고요. 얘는 뭐 남아요? 마이너스 9 곱하기 3만 남잖아. 9, 3, 27. 그쵸? 그 다음에 얘 뭐 남아요? 플러스 5만 남겠죠. 여기에 플러스 1한 값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27에서 27이잖아. 사라져요. 너무 좋잖아. 5만 남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야? 얘는 3의 세제곱 27에다가 5를 곱하고 플러스 1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얼마나 됩니까? 곱해봐. 7호 35. 그런 다음에
뭐야, 야, 이거 곱해. 그럼 7, 5, 35 되고, 5, 22가 135. 136이 될 거 아니야. 136.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136이 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어떻게 나와 봅시다. x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에 보면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1 될 거고, 마이너스 9x 4제곱이니까 얘도 그냥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x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붙겠죠? 마이너스 5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얘 뭐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얘 얼마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2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2.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하라고 했어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 했어? 더하는 거 아닙니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14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뭘로 하래요? 4로 나누래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가 되겠어요? 4, 3, 4, 7, 28, 37.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저 A1 플러스 4A3 플러스 16A5 값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37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번 문제로 가보죠. 자, 22번 문제는 우리가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fx 이 그래프와 이차함수와 조건을 보니까 직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4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얘는 결국 우리가 연립해서 뭐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지금 2a 마이너스 1x인데 보세요. 얘가 지금 어차피 얘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항됩니다, 좌변으로.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이항되면 플러스 x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x가 어때요? 사라지겠죠? 그럼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2ax만 남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뒤에 마이너스 b가 있고요. 마이너스 14도 이항되어 오니까 플러스 14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다? 이제 0이다 라는 게 연립 방정식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쓰면 돼요? 사실상 여기서 그냥 완전 제곱식 써도 돼요. 그쵸? 얘를 반으로 나눈 거. a의 제곱이 뭐다? 상수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a 제곱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 제곱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b는 14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 이게 여기서 준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어떤 힌트를 줬냐면 a, b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이거 부정방정식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얘에 대한 값을 a, b를 경우를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지? 자, 봅시다. 자, 일단 a, b가 a제곱 한 거에 더해서 b를 더했을 때 14가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자연수라고 하니까 가봅시다. a가 1일 때 b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13이 나오겠죠. a가 2면 b가 뭐가 나와야 돼요? 4니까 10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a가 3이면 b는 9니까 5가 나와야 됩니다. a가 4면 10, 넘어가네요. 안 돼요. 그러니까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이게 답니다. 세 가지.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 b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넣어서 이게 정말로 근이 1보다 다 작은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a, b를 집어 넣어 볼 건데 a, b가 지금 될 수 있는 녀석의 순서상이 뭐였냐면 1,13이 있었고 2,10이 있었고 3,5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워보고 저 식에다가 이제 a, b 값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13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자, a가 지금 1이죠. 그럼 1을 2에다가 1 뺐으니까 플러스 x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얼마래요? 13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인 이 두 식의 근이 과연 어떨까요? 1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우리가 뭐 근해 공식을 써보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할 거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4, 32, 5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5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루트 53이면 무조건 얘는 뭐 1보다 클 수가 없죠. 근데 얘가 플러스 루트 53이면 53이 대략 얼마예요? 7.xx 아닌가요? 7.xx? 7.xx니까 얘는 2분의 6.xxx 된다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얘는 1보다 크겠죠. 3. 얼마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넌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2랑 10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2 넣었으니까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x 그 다음에 b는 10이죠. 마이너스 10. 얘가 0이더라.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5 곱하기 x 맞나요? 마이너스 2. 그쵸? 얘가 0이더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 또는 2인데 어때요? 2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다?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a에다가 3 넣고 b에다 5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x제곱 a에다 3 넣었으니까 6, 5x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얘가 0이더라. 얘 그냥 근해공식 써보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아니죠. 25 플러스 20이죠. 그러니까 4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45면 무조건 얘는 그냥 1보다 작아요. 근데 결국 문제는 플러스 때잖아요. 플러스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45는 얘가 6.xx예요. 6.xx. 그죠? 6.xx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5랑 6.xx 더해봐야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xxx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도 1보다 작죠. 왜? 분자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경우 3번의 경우가 바로 두근이 1보다 작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A 값이 얼마고 3이고 B 값이 5인 게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에 맞는 A, B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A를 B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8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건널비 알려줬고요. 또 그리고 AG라는 거는 관통하는 대각선 이렇게 되는 거 요거 구하라. 여기 나왔다. 지금 안 맞아. 네, 아주 그냥 안 맞죠. AG 다시 그려봅시다. AG 요거 구하라. 요게 길이 줬고 8이라고. 자, 그랬을 때 모든 모서리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만약에 우리 여기 앞면의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지금 몇 개 있나요? 지금 모서리가 A 모서리가 4개 있고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하다? 얘는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뭐 구하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내면 됩니다. 뭐를 가지고? 건널비와 선분 AG 가지고. 자, 먼저 건널비 105라는 것부터 가봅시다. 첫 번째, 건널비가 105래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요, 앞면 2개 있고요, 옆면 2개 있고요, 윗면, 밑면 2개 있어요. 그쵸? 그래서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얘네들이 2개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2개씩 있어. 이게 건널비야. 이게 얼마야? 이게 105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번에는 선분 AG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럼 우리 얘는 요런 대각선, 요런 각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관통하고 있는 대각선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식은 우리가 각 선분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루트 씌운 거. 이 값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다? 6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뭘까요? 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하면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쵸? 네, 이 정도는 우리 기억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두 개 더한 게 얼마입니까? 더한 게 얼마예요? 얘네들 더한 거잖아요. 얘랑 얘랑 더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169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169. 얘 제곱이 169래. 169는 뭐의 제곱이에요? 1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된다? 13이 된다. 근데 끝이 아니죠. 뭐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4 곱한 거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뭐가 된다? 4, 32, 52. 정답은 5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24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고요. 지금 답을 3개를 써야 됩니다. 그쵸, 서술형으로. 근데 봤더니 지금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와 직선의 그래프 y는 5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뭡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이라고요. 그쵸? 5라는 녀석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결국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뭐 이런 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두 식을 연립했을 때의 근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서 풀면 됩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이제 좀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요. 그럼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5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판별식을 쓸 거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 식, 이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x제곱의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제곱은 9가 되고요.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5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14 마이너스 k다. 그러면 요 값이 과연 이제 보세요. 이 값이 만약 0보다 크다. 그럼 근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2개라는 얘기고. 얘가 0이다. 그럼 근이 몇 개라는 얘기? 1개라는 얘기고. 얘가 0보다 작다? 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위치 관계를 물었잖아. 위치 관계를 물었으니까 근이 만약에 2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근이 1개라는 건 한 점에서 접하는 거. 그리고 근이 없다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렇게 답을 써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K가 얼마래요? 10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 K 대신 10 넣으면 되죠. 그럼 10을 넣게 되면 얘는 0보다 어때요?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만나는 점이 2개가 생긴다는 거고. 그렇다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이해되시죠? 위치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값 2번은 뭐래요? 14래요. 그럼 여기다가 14를 넣어보자고요. 14 마이너스 14 뭐가 됩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만나는 점이 하나.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어떻게 된다?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3번도 이제 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8.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근이 없잖아요. 만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4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았었나요? 네, 재밌는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또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점수가 평균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파이팅 해보자고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